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IT 프로 기술 전도사로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또 다른 내용인 VMM SSP, 버추얼 머신 매니저 셀프 서비스 포탈 2.0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포넌트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확장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왼쪽 상단에는 하이퍼V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고요. 하일리 오토메이티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션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오팔리스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제품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번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셀프 서비스에 대한 부분, 즉 이제 무언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차후에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버추얼 머신 매니저 셀프 서비스 포탈 VMM SSP라고 하는 애드온 프로그램을 시스템 센터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나 아니면 부서의 관리자나 IT 관리자는 데이터 센터 관리자의 승인 및 여러가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밟으시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것에 대한 프라이빗 IaaS,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모델을 손쉽게 사용자와 접점이 되는 부분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포탈을 만든다는 것이 여기 입장이고요. 일단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조직 구조가 어떤 자원을 요청하거나 자원에 대해서 요청된 자원을 차후에 과금하거나 아니면은 승인을 받거나 아니 확장하거나 줄어들 때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웹처럼 편한 인터페이스가 없는데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포탈이 또 다른 개발적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센터 버추얼 머신 매니저 셀프 서비스 포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서간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에 들어갈 서비스 역할들에 대해서 일명요연하게 만드시고 승인받고 아니면 차후에 변경하시고 시스템 센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포탈을 말 그대로 버추얼 머신 매니저 셀프 서비스 포탈 2.0이라고 현재 릴리스를 해 놓았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2.5 베타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2.0 버전까지는 현재 RTM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사내에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터라고 해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중앙의 리소스로 보게 되고 이를 각각의 부서별로 인프라스트럭처 형태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청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 안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해서 추가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이 안에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비즈니스적으로 만들어내시는 포탈이 필요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포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버추얼 머신 매니저 셀프 서비스 포탈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서비스 롤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머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머신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서 핸들링해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추얼 머신 매니저 셀프 서비스 포탈을 설치하시게 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웹페이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자, 지금 보시면 써니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데이터 센터 어드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저롤에 가보면 DCIT 어드민이라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 어드민이라는 뜻이고요. 얼마든지 차후에 이 작업을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변경하셔서 가능하시는 것이고요. 또 잘 보셔야 될 것이 여기는 BUIT 어드민이라는 것인데요. BU라는 것은 바로 비즈니스 유닛,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용자들을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액티브 디렉토리에 가서 여기가 아니네요. 액티브 디렉토리에 가서 계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DTK OU에 제가 이제 하나의 사용자를 만들죠. 쉽게는 세일즈 BU IT 어드민을 하나 만들고요. 이 사용자가 이제 세일즈 팀의 어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정을 생성을 하고요. 해당 계정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해당되는 사이트를 한번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려고 그러면 계정을 넣으러 나오고요. 세일즈의 BU 어드민이라고 계정을 집어넣고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로는 부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쓰겠다라고 한다면 부서를 등록을 해줘야겠죠. 그럼 레지스터 뉴 비즈니스 유닛을 클릭을 딱 하면 당신의 부서명이 뭐냐? 영업부, 비즈니스 코드, 즉 영업부서의 비즈니스 코드가 뭐냐? 005번이다. 컨택할 수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는 무엇이냐? 코알라의 써니.com이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프라이어티 높다. 왜 만들려고 하느냐? 영업부 고객용 웹사이트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한 다음에 서밋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건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리퀘스트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자가 아니면 시스템 내 회사 내에 이것을 관리하는 사용자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입력한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입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만들었네 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어프로브 하면서 승인 이런 식으로 어프로브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프로브가 됐고요. 다시 이제 제가 해당되는 곳에서 얘를 리프레시해서 해당되는 리퀘스트를 살펴보면은 당신이 만든 것이 이제 어프로브 됐으니 추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메뉴가 더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당연히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리퀘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네임은 웹 인프라라고 이름을 입력하고요. 프라이어티 넣고요. 언제까지 쓸 건지 2월 28일까지 쓰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쓸 메모리의 총 용량은 인프라 전체 용량은 100기가를 쓸 거고 하드디스크는 500기가를 쓸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넥스트를 클릭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거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웹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웹 서비스를 만들고 얘는 일단 먼저 테스트용으로 만들고요. 우리에게 이것을 과금하는 코드는 005번으로 과금하면 되고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 서울에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메모리는 16기가를 쓸 거고 스토리지는 100기가를 쓰겠다. 네트워크는 인터널 쓰겠다. 넥스트를 클릭을 하면 이제 서비스까지 만들어졌고요. 서비스 롤에 이름을 하나를 만들어 나오죠. 서비스 롤 이제 서비스 안에 있는 서비스 롤이죠. 서비스 안에 뭐가 들어갈 건지 웹서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서비스 롤을 만들겠다라고 여기다가는 이제는 웹서버를 만들겠다. add 그다음에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클릭하면은 버추얼 머신을 뭘 쓸 것이냐. 이 템플릿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12메가짜리 컴퓨터를 쓸 건데 얘는 10원이라는 뜻입니다. 코스트가. 그 다음에 얘는 25원입니다. 그럼 나는 얘를 쓰겠다. 넥스트.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건데 이 안에서 할 서비스는 웹 서비스고 이 안에 웹서버 롤이 하나 필요한데 얘는 이제 컴퓨터가 이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에서 다시 서밋을 합니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리퀘스트에서 가서 보면 방금 전에도 서밋한 것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용자들의 어떤 템플릿이라든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세팅하는 부분은 글로벌 세팅에서 해줘야 됩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의 리소스는 버추얼 머신 매니저는 이런 컴퓨터고 우리 회사의 스토리지는 여기에 있으며 네트워크는 뭘 사용하고 어떤 도메인을 쓰고 메모리는 하루에 기가당 5원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이 하루에 기가당 2원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애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바이러먼트를 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설정된 값을 기반으로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서 템플릿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사전에 관리자가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서 어떤 컴퓨터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만들어 온 이 템플릿입니다. 이 윈도우 서버 2008의 레벨 1, 레벨 1이라는 의미는 하드웨어 레벨 1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얘는 레벨 2, 그 다음에 이 같은 윈도우 7이 여기에 해당되죠. 프로필에 가서 보면 레벨 1 컴퓨터 스펙과 레벨 2 컴퓨터 스펙이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레벨 1 스펙은 하드웨어가 제 기억에는 512메가로 설정을 해놨던 것을 기억을 하고요. 최대 1024까지 레벨 2는 1기가에서 최대 2기가까지 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메모리 스펙을 가지고 무언가를 작업할 수 있도록 다 사전에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 사람이 요청한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프로브 할 수 없는 것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템플릿은 서비스에 가서 보면은
웹 서비스에서 어느 호스트에 배치할 거며 빨리 해줄 건지, 그 다음에 얘가 라이브러리는 뭘 쓸 건지에 대해서 관리자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다 라이브러리의 세팅을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버추얼 머신을 이 사용자가 만든 것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이런 관리자가 직접 해줘야 될 작업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관리자가 와서 해주는 겁니다. 웹 서버 롤은 정상적으로 얘가 입력을 했는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플릿은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이네 그러면 이제 어프로브를 해줘서 해당되는 인프라와 서비스 롤까지만 선언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해당되는 세일즈의 어드민이 와서 봤더니 어프로브가 됐습니다. 인프라까지 어떻게 만들지 다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버추얼 머신에 가서 해당되는 버추얼 머신을 생성을 합니다. 영업부에 고객용 인프라의 웹 서비스의 웹 서버 역할로 컴퓨터를 만듭니다. 컴퓨터 대수는 총 3대가 필요하고요. 컴퓨터 이름은 코알라 세일즈라는 컴퓨터를 001부터 002, 003까지 만들겠다. 템플릿은 얘를 쓰겠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작업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쿼터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쿼터가 떨어질까요? 하드디스크를 용량을 얼마 신청했고 메모리를 얼마 신청했는데 그 쿼터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서비스에 내가 어떻게 신청을 해놨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웹 서비스에 가서 봤더니 하드디스크에 대한 용량에 대한 요청과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인데 지금 템플릿이 스토리가 40기가 필요합니다. 메모리는 1기가 필요한데 해당되는 그 웹 서비스 역할을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100기가만 스토리지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뭐 해야 됩니까? 변경을 해줘야지 40개짜리 3개인 120기가가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청을 해보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제 변경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체인지 리퀘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체인지 리퀘스트 할 거냐? 급한 거다.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해당되는 서비스에 수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서비스를 수정하냐? 웹 서비스를 수정하겠다. 넥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하드디스크를 100개만 쓰겠다는 것을 이제 200기가로 수정을 하고요. 얘를 넥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작업이 다시 서밋이 되게 됩니다. 그럼 관리자가 데이터센터 관리자가 또다시 해당 요청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내려보면 용량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지에서 클릭을 해보면 하드디스크를 스토리지를 옛날에는 100메가였는데 200기가를 요청을 한 거죠. 세이브, 어프로브. 정상적으로 이제 얘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다시 이제 해당 사용자가 리퀘스트에서 와서 봤더니 승인이 났습니다.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서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해당되는 웹서버를 3대를 만들고 코알라 세일즈 001 크리에이트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와 틀리게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존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비교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따로 만드셔야 됐지만 이 버추얼 머신 매니저 셀프 서비스 포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작업들이 중앙에서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001, 002, 003이 쭈루로 다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게 얼마든지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 포털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럼 차후에 과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셀프 서비스 포털에서 대시보드를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버추얼 머신 매니저 셀프 서비스 포털 대시보드라는 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요, 관리자가 인프라와 리소스에 대해서 중앙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태를 한눈으로 잘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정보는 바로 이 차지백이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얼마를 과금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인데요. 현재 우리 회사에서 인프라를 이런 식으로 비용을 써서 쓰고 있고 토탈 코스트는 얼마다라는 것을 중앙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정보로 셀프 서비스 포털 대시보드라는 걸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 서비스 포털과 셀프 서비스 포털 대시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사내에 사용자 기반 접근하는 대시보드와 포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VMware SSP의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